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더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필요할 때 아주 특별한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보일러 고장 하나가 불러온 가족의 희비극. 과연 어떤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보. 보일러가 또 말썽이네. 이놈의 보일러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원. 그러게 말이에요, 김서방. 갑자기 찬물이 콸콸 나오면 어떡해요? 뼈마디가 다 시리네.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인데. 70대 노부부 김여사 72세와 박서방 75세의 보금자리에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늦가을,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저녁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타는 노부부에게는 이보다 더한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따뜻한 온수를 책임지던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당장 따뜻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쓰고 썰렁한 방에서 오들오들 떨게 된 노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차가운 공기만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녀석한테 전화나 해볼까? 얘가 오면 그래도 좀 든든할 텐데. 됐어요, 됐어. 우리 아들내미 바쁜데 뭘 귀찮게 해요. 보나 마나.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하면서 또 끊어버릴 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몇 번이나 아들한테 도움을 청해봤지만 늘 이런 식이었어요. 김 여사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서운함과 함께 이제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준영 씨 45세 부부는 대기업에 다니며 늘 바쁘다는 핑계로 노부모의 일에 무심한 편이었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더욱 쓸쓸함과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의 마음속까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쩐다? 이 추운 밤에 어디서 자? 보일러 수리기사를 부르려 해도 늦은 시간이라 오지도 않을 텐데. 새벽까지 이 추위를 어떻게 버틴단 말인가? 박서방의 불안한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낡은 한옥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런 비상 상황은 익숙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은 불편함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딸네 집으로 가요. 어차피 걔네 집은 가깝잖아. 우리 딸 미영이 43세는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겠어요? 보일러 고치는 동안만 신세 좀 지자고. 미영이라면 싫은 소리 한 번 안 할 거야. 그리하여 70대 노부부는 매서운 찬바람을 뚫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 문을 두드리는 노부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아들 집에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오지 말라는 차가운 거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준영 씨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저희 집이 애들 기말고사 기간이라 좀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보일러도 잘 고쳐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괜히 오셨다가 불편하실까 바라며 온갖 핑계를 대며 부모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노부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의지할 곳은 딸 미영의 집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쩐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웬일이세요? 많이 추우셨죠? 딸 미영은 문을 열어준 노부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엉거주춤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에 미영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죠. 김 여사는 머쓱하게 웃으며 보일러가 고장나서 잠깐 신세를 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요?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곳으로. 밖에서 덜덜 떨지 마시고. 미영은 부모님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 분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김 여사와 박서방의 두껍고 무거운 외투를 받아들고는 거실, 소파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히며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죠. 차가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뜨끈한 차 한 잔에 노부부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곤 남편 민수 씨 46세에게 얼른 거실에 있는 두꺼운 담요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민수 씨 역시 장인, 장모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밤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고 너무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구나. 김 여사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을 향해 괜찮다고, 부모님은 언제나 늘 환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미소와 말 한마디가 노부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엄마, 아빠. 이 집이 다 엄마 아빠 집인데 뭘 그래요? 제가 불편하면 부모님께 이렇게 하겠어요? 얼른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고 푹 쉬세요. 제가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음식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영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노부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였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스며들었죠. 아들 부부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었기에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소식에 미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여러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를 돌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리기사를 불렀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웹 검색 결과를 참고하면 2025년 기준 보일러 수리 비용은 증상과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15만 원에서 89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교체를 해야 한다면 2025년 인기 콘덴싱 보일러는 30만 원대부터 90만 원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미영은 부모님이 다시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최고급 사양의 보일러로 교체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노부부는 딸네 집에서 보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노부부가 좋아하는 한식으로 따뜻한 식사를 정성껏 차려드리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부모님께 맞는 운동화나 옷을 사드리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웠죠. 사위 민수 씨 역시 장인, 장모님을 살뜰히 챙기며 살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고스톱을 치거나 바둑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노부부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노부부는 딸 미영과 사위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쏟았던 사랑과 기대가 부질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는 남편 박서방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지고 있던 10억 딸 미영이한테 다 줘버려요.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보니 돈보다 사람의 정이 더 중요하더라고. 박서방은 아내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 녀석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도 자식인데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지 않나? 아들은요? 걔는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말뿐인 효도는 이제 지긋지긋해요.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보일러 고장났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고 정작 우리가 힘들 때 밤늦게 갈 곳 없어 헤맬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름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건 우리 딸 미영이잖아. 10억이든 100억이든 아까울 게 없어. 다 미영이한테 줘야 해. 그게 우리가 미영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쌓였던 서운함, 그리고 딸 미영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박서방도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보름간 미영이 보여준 지극한 효심은 노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웹 검색 결과를 보고 나니 미리 재산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세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차피 모든 재산은 자식들에게 돌아갈 것이었으므로 자신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숙고 끝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0억 원을 딸 미영에게 증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아들 준영 씨 부부에게 전해졌고 평화롭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센 파장이 일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 많은 돈 10억을 누나한테 다 줬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엄연히 아들인데. 아들 준영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노부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며 아들의 불평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심이 담긴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고 걱정했는데. 흑흑,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도 자식인데 왜 누나한테만 다 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남편 준영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한 것을 자신이 대신 사죄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서러운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노부부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미영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한 결정에는 추운 겨울밤, 자신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딸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쌓였던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감정의 응어리가 폭발한 것이었죠.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편애를 하세요? 자식들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상속 불균형이고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준영은 상속 분쟁을 일으키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노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요즘 노인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무조건 물려주기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노부부 역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아들의 격렬한 항의와 며느리의 절절한 눈물도 노부부의 단호한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0억은 오직 딸 미영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가족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노부부는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노부부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뒤늦게 찾아온 봄처럼 따뜻한 변화였죠.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보일러는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 미리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부부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 바구니와 건강 보조식품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난리를 피우며 돈 때문에 부모님께 상처를 주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영은 1년 전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부모님께 얼마나 불효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는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주말마다 빠짐없이 부모님 댁을 찾아 안부를 묻고 집안일이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드리거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예전에 돈 때문에 울고불고 매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웃는 얼굴로 노부부에게 살갑게 대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는 게장 맛집을 새로 찾았는데 이번 주말에 꼭 함께 가실까요? 예약은 제가 벌써 다 해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우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단다. 노부부는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효도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흐뭇함과 행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10억 원이라는 큰 돈은 딸 미영에게 갔지만 노부부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 그리고 뒤늦게나마 되찾은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미영 역시 부모님에게 받은 10억 원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낡은 본가를 수리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효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노부부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늦가을의 보일러 고장이라는 사소한 사건이 한 가족의 관계를 뒤흔들고 결국에는 진정한 효심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은 딸에게 갔지만 아들은 뒤늦게나마 돈보다 더 소중한 효도를 깨달았죠. 이처럼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그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이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여러분의 마음속 보일러는 과연 따뜻한가요?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